경쟁력은 참여정부 시절 가장 높았습니다. 그 점에서 박기영 과학기술보좌관은 공도 있었습니다. 그의 과와 함께 공도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때 가장 높았던 IT 경쟁력과 과학기술 경쟁력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후퇴한 것은 과기부와 정통부의 폐지에 기인한 측면이 큽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계에서는 과기부와 정통부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존 부처가 폐지되고 새로운 부처가 신설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부를 살리면서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기능을 재편하는 쪽을 택했고, 그 방안으로 미래부에 차관급의 과기혁신본부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미래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뀐 연유입니다. 새 정부가 신설한 과기혁신본부는 참여정부 후반에 과기부에 설치했던 과기혁신본부가 그 모델입니다. 그때 참여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의 R&D 예산 배분이 경제부처로부터 독립하여 과기계 중심, 연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으로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면서 과기혁신본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가운데 정권이 바뀌고 폐지됐기 때문에 과기혁신본부의 위상과 역할, 기능은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고 운영의 경험도 일천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의 위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과기혁신본부가 충분한 위상과 힘을 가지고 역할을 다하게 하는 것은 새 정부의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박기영 본부장은 참여정부 때 과기부총리제와 과기혁신본부 신설 구상을 주도한 주역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의 과가 적지 않지만 과기혁신본부의 적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기혁신본부장은 그가 오래전에 했던 과기보좌관과 같은 급의 직책이고 더 나은 자리도 아니라는 점을 또 고려했습니다. 그를 임명한 이러한 취지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구하며 이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예, 청와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박기영 과기혁신본부장에 대해서 유임 입장을 그대로 좀 강조하는 그런 브리핑을 좀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만 청와대가 박기영 과기혁신본부장의 유임을 그대로 가져갈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과학계 또 야당에서는요 부적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박기영 과기혁신본부장을 껴안고 가는 것일까? 무엇이 논란일까? 황우석 사태 때요 그 한가운데 있었던 인물이 바로 박기영 당시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이었습니다. 이른바 황금박제의 일원이었다라고 했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 논문의 공동 저자가 되기도 했고요. 연구비 쪽으로 2억 원을 부당 수령 의혹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9년이 지난 뒤에 화려하게 복귀를 했습니다. 과기혁신본부장 자리는요 대단히 높은 자리고요. 그리고 참여정부에 때는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과학계 반대, 시민단체 반대, 야당들 반대, 특히 정의당까지 반대하는 인물을 왜 청와대는 박수현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옹호하는 설명까지 하면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
이 얘기 이거에 대한 질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기영 과기혁신본부장이 사퇴를 거부하는 또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끝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먼저 화면 보고 황 소장님 얘기 듣겠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그 정보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재직한 지 10여 년 만에 과학기술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일로서 보답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일해서 국민들에게 보답하고 싶은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황우석 박사 사건은 국민에게 실망과 충격을 안겨주었고 과학기술인들에게도 큰 좌절을 느끼게 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과학기술을 총괄한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황우석 박사의 그 사이언스지 논문에 공저자로 들어가게 된 것은 제가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그런 후회와 함께 그렇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화려하게 9년 만에 박기영 기술보좌관이 과기혁신본부장에 대해서 돌아왔습니다. 과학계도 반대하고 야당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기남 우리 이사장님부터 좀 듣겠습니다. 그렇게 과학계 인물이 없어요? 저도 좀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게 이제 이를테면 그 박기영 그 소위 이른바 이제 차관급인데요. 예. 이게 사실은 단순한 차관급이 아니라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소위 이른바 차관급이에요.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그럼요. 연간 20조의 과학기술 분야의 예산을 어떻게 보면 입안하고 집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학기술 분야의 총사령탑인데 황우석 박사 사건의 이른바 이 사실상 설계자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황금박제라고 당시에 이름을 보였었는데 저는 돌아오는 거 절대 반대고요. 자, 정의당에서까지 이미 데스노트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당이 반대한 사람 한 명도 통과한 적 없습니다. 예. 자, 문재인 정부가 감안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정말 인사가 이렇게 없습니까? 인재풀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폭을 알겠습니다. 넓혀주십시오. 예. 근데 이게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차관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시민단체, 과학계, 야당이 반대하는 전례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김 부장님, 예. 일단 오늘 청와대하고 이제 박기영 본부장은 전략적으로 서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오늘 박기영 본부장이 과거의 황우석 사태도 사과하면서 구국의 심정으로 일하고 싶다라는 식으로까지 표현했어요 오늘. 예. 그렇게까지 하고 그다음에 청와대가 아까 좀 대변인이 엄호에 나섰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론의 추이를 과연 몇 점으로 나오는지 본 뒤에 유임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하는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업무 성격까지 해주는 걸 보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뜻인가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민정수석을 할 때 과학기술 보좌관이었거든요. 근데 그 비서관, 수석하고 보좌관은 같은 급이었어요,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에 같은 수석보좌관 회의 참석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철학과 이런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논란의 임무를 계속 강행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다. 저는 성경에 보면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지저스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딱 그거예요. 당시 황우석 사태에 대해서 황우석 박사에 대해서 당시 대통령이 세종보다 대왕보다 더 빛나는 업적을 남겼다고 존경심을 표시했고요. 주요 언론들이 대부분 다 찬양을 했습니다. 야권도 대부분 호응을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태가 이제 정부 바뀌어서 다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 사람은 그런 일에 있어서 일종의 부속처럼 움직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전신인 노무현 정권에서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소모품이다, 희생양이다 이렇게 바라보겠죠. 그러니 뭐 지금 다시 등용시켜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 문제될 건 없다가 아니라 등용을 못 시키지 못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저는 청문회를 자청해서
검증을 받아라. 능력이 뭔지를 보여줘라. 이런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문대상은 아니지만. 그렇죠. 예. 과거 행적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뭐 비판이 있고 본인도 사과를 했지만 예. 박기영 보좌관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분들은 실제로 저분이 정책 집행 능력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정말 큰 약점이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게 사실이니까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단체에서 그런 발표만 하지 말고 저분을 공개의 장에서 토론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능력으로 본인은 또 돌파할 것인지 예. 과학계는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인신공격을 통해서 OX 게임을 할 것이 아니라 저분의 능력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한번 검증하면서 최소한 문재인 정부에 예. 부담도 주지 않고 본인의 능력은 능력대로 검증받으면서 스스로 좀 돌파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저분이 오늘 스스로 인터뷰에 밝혔지만 지금 이게 과학 지원의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아닌 바로 이게 시스템에 의한 지원 체계거든요. 예. 그럼 이게 제가 저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이게 황우석 지원 265억 또는 이게 그 공저자 2억 5천이 사람에 의한 지원이냐 아니면 이게 시스템에 의한 지원이었냐 이걸 이게 정말 물어보고 싶고요. 저는 이게 저분의 도덕성이나 또 이게 능력이나 모든 걸 봤을 때 문재인 정부 최악의 인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서영원 소장님. 네, 저는 뭐 과학기술계의 적폐를 청산하는 거하고 황우석 사건하고 어느 것을 더 높이 가치를 뒀을까 해서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과학기술 적폐를 청산하는 것에 더 무게를 두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모르시겠지만 박기영 신임 본부장 같은 경우에 참여정부 시절에 과학기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당시에 과학기술계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요. 그때 아마 이 과학기술계 내에서의 적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R&D 20조를 효과적으로 배분하는데 이 R&D 문제가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이 됩니다. 중복 투자라든가 비효율적인 투자 때문에 아마도 그 과학기술 지원 시스템의 20조의 R&D를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적임자라 생각되어서 청와대가 제가 볼 때는 이 황우석 박사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일을 위해서 임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림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과학기술 적폐청산이 더 무게를 뒀으면 저게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그런가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더. 어쨌든 그러네요. 그림이 이제 거꾸로 됐는데 과학기술 적폐청산에 더 무게를 뒀다 이 뜻이군요. 그래서 박경 본부장을 임명한 거다. 알겠습니다. 자, 딱 한마디만 진짜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진짜요? 이게 그 당시 시스템을 만들었던 소위 이른바 박기영 그 보좌관의 그 시스템이 우리 과학기술계 10년을 망가뜨렸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논란 끝에도 박경 보좌관을 임명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부분을 국민이 야당이 얼마나 이해할지 그건 좀 지켜보겠습니다.